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 장 패닉 구간입니다. 자, 좀 더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두 분이 수사에 나서 주십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와 양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에서 새 용의자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CJ E&M, 두 번째 용의자 롯데쇼핑, 세 번째 용의자 신성통상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CJ E&M의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증권가, 목표 주가 상향한다. 오늘 세 용의자는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첫 번째 용의자가 실적을 모멘텀으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실적 좋게 나오고 나서 고점 형성했던 종목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좀 수사를 잘 진행해 주시죠. 상당 종목들이 그래요. 실적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그냥 들쭉날쭉하면서 다 좋다라고 하면 또 그날 고점 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걸 또 개인들이 많이 따라가서 묶이는 경우도 많고.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700도 깨지는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개인들의 우려스러움이 커질 텐데 과연 이런 시장 상황에서 호실적을 가지고서 주가가 혼자 쭉 끌어올려질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사실은 한편 해봐야 되는데 실적 좋은 것은 맞다라고 보고 또 실적이 좋으니까 수급이 따라 붙겠죠. 수급적인 면을 봐도 괜찮게 나오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수급이라고 하는 아주 증권시장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고 있는 걸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주가가 그동안 안 올랐으면은 모르는데 올라갔던 점도 감안해야 되겠고 앞으로의 흐름도 좀 봐야 되고 특히 오늘 같은 시장 이게 이제 환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금방 쉽사리 다시 리바운딩 될 거냐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복잡한 시점에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자료 내용 보면서 제가 이 증거 자료 보면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봉 차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가 붕 떠서 오른 게 아니고 길게 보게 되면 이거 지금 일봉으로 짧게 봤습니다만 길게 보면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올라선 모습인데 여기서 한 템포 더 레벨업 된다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3달 정도 그 자리에서 머뭇댔던 지루하게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수익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투자자들은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거냐 하는 점이 한 가지가 의문스럽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봉상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점은 조금 다르게 표시되겠습니다만 캔들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승 음봉인데요.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가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그만큼 거기에서 머뭇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증거 자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매 동향입니다. 매매 동향은 매매 움직임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특히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를 좀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저 파란색은 개인이니까 빼더라도 기관 쪽에 매수가 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은 조금 입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급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어긋나는 모습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 CJ E&M 재무제표 다른 것들은 배제하고 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게 되면 EPS가 나옵니다. EPS가 나오는데 EPS가 상당히 최근 들어 급증을 했어요. 특히 올 초 1분기 때 EPS가 상당 부분 급증을 했거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알리바이로 제시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수치에서 확인이 돼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횡보하고 반등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따라 샀다가는 물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종목 오늘 이 시점에서는 위험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CJ E&M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 상당히 잘 갈 때 못 갔던 주식이어서 연초에 또 이런 CJ E&M 같은 주식들을 좀 주목해보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그 전망에 맞게 사실 올해 시세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2분기 실적까지 발표되면서 더 간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선 CJ E&M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주가 차트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좋은 모습이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조정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상승에 의한 조정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올 경우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위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가 매매 타이밍을 보기 위한 긍정적 위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위험으로 보는 이제 첫 이유는 우선 표로 보시면 실적인데요. 전체적인 실적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부분 개선이 좀 돋보이는데 매출액이 한 7%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를 전환을 하였습니다. 방송 주요 콘텐츠가 좀 인기가 좀 있고 광고 패키지라든지 콘텐츠 판매가 동시에 좀 증가하면서 이러한 좋은 결과를 좀 연출하였는데요. 제작비라든지 판관비 이런 부분들은 작년 수준으로 좀 유지된 상황에서 좀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좀 레버리지 효과가 좀 발생됐습니다. 또한 음악이라든지 공연 부분에서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높은 영업이익을 창출하였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슈퍼스타 K 이제 세븐이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방송과 음악 사업 간의 좀 시너지도 좀 강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영화 부분이 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극장 매출 같은 경우 흥행 라인업에 대한 부재를 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방송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커버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영화 부분 같은 경우는 3분기에는 영화 성수기를 좀 맞기 때문에 현재 좀 배태량이 호조세를 보이겠고 탐정이라든지 히말라야 등 이제 기대작이 좀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부터는 수익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턴을 한다면 충분히 매출 중대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2분기 중에 중국에서 현지 법인 이제 상하이 이어야 미디어를 좀 설립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현지 콘텐츠 기획 개발이 주요 사업이고 여러 이제 현지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이제 IP를 개발을 하고 좀 합작을 좀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활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홍콩 쪽에도 기존에는 이제 조인트 벤처였는데 최근 7월 달에 100% 자회사로 좀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라든지 내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현재 주가를 좀 따라가기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후 매수 전략으로 우선은 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영화, 방송 콘텐츠. 특히 최근에 영화 베테랑을 정말 재밌게 봤다는 분들, 주변 분들의 리뷰가 많던데요. CJ E&M 2분기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지수의 조정 양상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 역사적인 고점 68,000원을 뚫으면서 현재 8만 원대 주가까지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와는 상반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용의자였는데요. 여러 가지 진실로 판명됐던 증거들이 많았습니다. 수급이 유효하고 또 방송 부분의 개선세와 앞으로의 성장성, 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쪽에 진출하는 내용들 모두 진실로 또 기대감으로 판명이 됐지만 현재까지의 주가 상승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두 분 모두에게 지적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언급됐습니다. CJ E&M 따라서 두 분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네요. 두 번째 용의자 롯데쇼핑입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가 기대된다. 네, 이 롯데쇼핑의 지분이 현재 신동빈 회장과 전 부회장 장남 간의 지분이 거의 0.01% 차이였고 롯데 호텔이 상장이 되면 지주회사가 그쪽이 되겠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뭔가 좀 지주사격이어서 그런지 롯데그룹주 가운데 가장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용의자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롯데그룹 자체가 참 복잡해요. 네.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 재벌닷컴에서 나온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게도 꼬이는구나 싶을 정도로 꼬여 있어서 도저히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롯데쇼핑에 아주 그래서 강한 호재로 작용할 거냐 이것도 저는 사실 좀 퀘스천 마크를 한 서너 개 계속 달고 싶어요. 아주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룹 개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가정하고 네.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룹 개편이 이루어져서 주가에 호재가 된다면 누군가 사야 되겠죠. 그러면 수급이 분명히 뒷받침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제시한 알리바이의 퀘스천 마크에다 뭐를 대응하고 싶냐면 그룹 개편 수혜 예상돼 수급 이렇게 해서 그게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갖춰졌다면 전제 조건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네.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는 최근 들어 바닥에서 뭐 참 팍 올랐었습니다. 이건 뭐 같은 유통업계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죠. 마찬가지였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될 거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풀릴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것을 좀 보여줘야지 가능한데 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풀리기 위해서는 뭐 2조 5천억 짧게 작게 이 정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쉽게 풀릴까 싶습니다만 일단 증거 자료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공매도를 좀 볼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룹 개편 수혜가 이상되면 공매도가 안 나와야 되고 네. 공매도는 단수,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나오든지 더 아래로 내려가든지 해서 매도가 없어져야 되는데 최근 들어 공매도 비중을 보면은 1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게 상당히 많고 최근 주가가 상승폭이 강해지는 시점을 보인 그 시점에도 역시 공매도는 증가되는 추세가 흐트러지진 않았습니다. 이 공매도가 전체적으로 한 15% 거래된 거에 15% 공매도라면은 그 공매도 치는 매도세들은 쉽게 얘기하면 아주 비약해서 얘기하면 멍청한 바보가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영악한 천재가 매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모습으로 보기 조금 더 이르다 싶은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바닥권에서 긴 양봉 2개 펑펑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미 지난달, 지지난달에 저점을 다졌던 가격권, 저점을 다지고도 못 올라갔던 가격권에 다시 이제서야 되돌아온 거죠. 네. 그렇다면 그 가격권, 다진 가격권 위로 가기 위해서 거래가 늘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 거래가 늘었죠. 이건 바닥권 내려서면서 늘어난 거래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차익 매물화 될 가능성을 생각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개인 투자가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증거 자료 보겠습니다. 수급 동향인데요. 자, 수급적인 면이 기관 쪽에서 매도, 외국인 쪽도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인데 앞에 샀던 걸 파는 걸로 본다면 바닥권 내려와서 횡보를 지난달, 지지난달 했던 저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건 지나치게 하락했다 사서 올라올 때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직 수급적인 면도 앞서 제시했던 그룹 지배구조 개편 수혜니까 사도 되지 않겠냐는 알리바이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현재 시점은 위험에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롯데쇼핑의 증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우선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 이러한 알리바이는 충분히 좀 성립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현재 좀 상승을 한다 해도 기술적 반등으로 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선 체포를 좀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증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아무래도 좀 실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크게 좀 하회를 했는데 총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4.1%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한 7조 4천억 정도를 달성을 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5%로 줄어든 거의 2천억 가까이로 이제 나왔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역대 최저 수준인 한 2.7%를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해외 적자 규모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0억에서 올해 2분기에 580억으로 좀 확대가 되었고요. 국내 백화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 감소를 했고 국내 마트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70억으로 적자를 전환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산업 같은 경우는 소비 부진도 있고 이제 1인 가구라든지 소가구에 대한 증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의 실적만큼 과연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투명해졌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중국 쪽의 적자폭도 당분간은 좀 되돌릴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쇼핑 성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영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라든지 임대료가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당분간은 적자폭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기 좀 들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주력 사업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지만이 주가도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수급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이제 기관의 매도세인데 좀 그림을 좀 보시면 1년 전부터 꾸준히 기관들은 매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선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이 좀 바닥권으로도 보여질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체포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실적 얘기를 해주셔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현재 이런 순환 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에서 필요한 자금이 7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호텔 롯데를 상장하면서 서로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규모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의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죠? 충분히 상쇄시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상세를 한다고 해도 과연 그 부분들을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을 좀 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불투명하고 이제 표현을 하자면 좀 흙탕물이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쇼핑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롯데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룹사 내의 지분 구조, 순환 출자의 고리를 끊어서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겠다,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방침을 어제 밝혔습니다. 7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것은 그룹사 전체 순수익의 2, 3년치에 해당하는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연내까지 80%를 해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롯데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에 나서도 괜찮을 것인가 두 분 모두 수사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계속된 그 매물대 25만 원 선의 매물대와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증거 불충분하다. 또 기관이 1년 전부터 계속 매도하고 있는 주식이라는 점 지적이 됐습니다. 롯데쇼핑 체포하죠.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신성통상. 그의 알리바이는 위안화 평가 절하, 의류 OEM주 수혜 기대감 있다. 판단해 볼까요? 위안화 평가 절하 어제 엄청나게 하고 오늘 또 엄청나게 하고 우리 시장에 아주 난리를 치는 원흉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위안화 평가 절하입니다. 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했을까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경기를 살리는 어떤 그 단초,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한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돼서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게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건데 이 평가 절하를 매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어제 급격한 평가 절하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커졌고 오늘도 마찬가지 상황, 지수까지 급락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그 실적이 호전될 거다라는 것에 무게를 확 실어 가기에는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다음 주 돼서 위안화가 평가 절하 속도가 멈춰서 다시 평가 절상 쪽으로 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주가가 다시 빠질 거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위안화 평가 절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고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을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수급적인 면도 존재하지 않는데 급등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퀘스천 마크를 반드시 체크하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선 증거 자료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신성통상의 일봉 차트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참 긴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반등할 수 있겠다. 반등하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든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핑계거리를 오늘 알리바이인 위안화 평가 절하에서 OEM 업체들이 수혜를 잇는다. 그래서 얘는 올라가야 되겠다. 그게 오늘 반등의 이유라면은 그거 하나는 공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 자료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 두 번째 증거 자료의 상황은 신용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신용 물량 자체가 한 400만 주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량들이 올라올 때 바닥권에 샀으니까 손해를 안 봤을 거란 말이에요. 2달 이상 바닥을 다졌으니까. 그 물량들이 올라오면 안 팔고 그냥 놔두겠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수급 존재가 지금 현재 부각되는 게 없어요. 수급 주체가. 네. 이렇게 되면은 수급 주체가 부각이 안 되는데 매물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면은 수급이 어긋날 확률은 훨씬 높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승을 시도하기에 저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위에나에 관련된 부분을 증거 자료로 좀 볼 건데요. 위에나가 이게 기준 환율이 엄청나게 평가 절하가 돼버렸습니다. 붕 떠버렸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붕 떠버리고 났는데 오늘 또 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당연히 뭐 이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수급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나 평가 절하의 지속성 여부가 아직까지는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을 보면 오늘 이 시점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확인된 이후에 다시 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종목도 오늘 저는 위험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증거 수집해 주시죠. 예, 우선 신성통상 같은 경우 저는 충분히 뭐 알리바이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성립을 하고 시장의 기대감을 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좀 석방을 좀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진출이 2000년도 중반에 이제 했는데 이때 대리상을 통해서 좀 지오지아를 수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현지에서 이제 법인을 좀 설립을 하면서 뭐 직영점이라든지 대리상 이렇게 좀 유통망을 좀 확보를 했는데 2013년에는 김수현을 모델로 해서 이제 하반기에 좀 진출한 지오지아가 이제 좀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김수현 효과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2016년까지 김수현과의 계약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오지아 매장 수가 한 120개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15년 올해 이제 100개 정도 추가 좀 런칭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후속으로 이제 올젠이 함께 중국에 좀 진출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스파 브랜드인 이제 탑10 같은 경우도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중국 쪽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다,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OEM 사업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를 좀 지향을 하고 또 추가 증설 없이도 현재 수준을 충분히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 복종을 좀 생산이 가능한 미얀마 뭐 자체 공장이라든지 동남아 생산 기지를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또한 좀 극대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도 어느 정도는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도 상당히 좀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수급 주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좀 섞여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의 그런 시장 상황만 정리가 된다면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 충분히 매력을 가지고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석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통상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의 수혜는 맞지만 이 평가 절하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자. 이것이 증거 불충분한 대목이고 또 수급 역시도 현재 크게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 신용 물량 이런 부분들이 증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오지아에 이어서 올젠까지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브랜드들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현재 주가의 바닥 가능성 증거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 함께 있었는데요. 신성통상,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일단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오늘 하재누리 전문가님은 세 용의자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고 양태준 대리님은 오늘 롯데쇼핑 검거를 해주셨고요. 신성통상은 석방해 주셨어요.
예, 우선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현재 뭐 1,68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고점 대비 다시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격대로 매수가는 현재가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 Y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죠.